자, 시작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우리 아디다스 점주분들께서 참 고통이 매우 크실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디다스 코리아가 2022년 1월 12일 비전 발표를 한 이래로 20곳의 퓨처 파트너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고,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참여 안 하면서 깨졌고, 그렇죠?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죠? 네, 분쟁 조정을 하루 앞두고서 본사에서 결렬시켜서 깨졌습니다. 네, 깨져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예,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했는데 공정위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공정위는 처음에 저희는 신고했는데 신고로 받지 않고 민원으로 받아서 민원 회신으로 심사 불개 가맹사업이 그렇죠. 아니라는 통보를 그렇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신고를 하셨죠? 네, 재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만에 예. 저희가 예.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뭐 요구를 했음에도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네, 재신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심사 불개시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점주협의회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지금 제소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헌법소원 헌법소원 제출했습니다. 중이죠. 예. 그 실제로 지금 그 점주분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걸 가맹사업장이다, 뭐 이런 내용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매 가맹사업점과 이 대리점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 공정위에서 3월부터 조사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대리점과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저희들이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제가 우리 그 회장님께서 여쭐게요. 그 점주들께서 이게 가맹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는 이 사건에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저희들이 본사에 과징금을 아마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대리점법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씨와 저희는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맹사업으로서의 공정위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는 충분히 가맹사업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자료를 넣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계약의 외연상 성격은 표준화된 대리점 계약도 또 표준화된 가맹 계약도 아니다. 대리점 계약도 아니고 가맹 계약도 아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 내용과 영업 형태를 봐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디다스 본사에서 가격, 당연히 그렇죠. 시기별 할인율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상품의 배치와 직원의 복장, 상품별 발주량. 그래서 이 가맹사업이냐 사업장이냐 아니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맹점에 대한 교육, 지원, 통제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장이 아니다라고 공정위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공정위가 그동안 한 걸 보면 너무 미온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동안 어떻게 신고, 피신고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했냐라고 제가 서면으로 달려겠더니 이 자료 왜 안 뜨고 있죠? 예, 있는 것처럼, 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해 소명자를 요청했다가 1회씩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피신고인으로부터는 소명자를 세 차례나 받았어요. 보고도 저희들한테 허위로 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서울사무소로 내려보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3개 이상 광역지자체가 해당한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라는 저희들이 생각인데, 그럼 왜 도대체 서울사무소로 보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뭐 중요 사건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신장식 의원 질의과정 속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점주 한 분당 적게는 3, 4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분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중요 사건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맹사업장이냐 대리점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교육, 지원, 통제 여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사실 확인서는
아디다스 코리아 본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저희들한테 최근에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 본사에 일했던 전직 직원의 사실 확인서예요. 아디다스 코리아가 매장 입지까지 통제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 사실상 아디다스 코리아가 가맹본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각별히 당부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 무겁게 보시고 네. 저분들이 그 가맹 사업자로서 좀 뭔가 좀 피해 구제 혹은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시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시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회한테 또 요청할 수 있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작년 국감 이후 저희 아디다스는 추정 60분에서 아디다스 갑질 사례로 특집을 다뤘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390만 회가 넘었고 댓글이 1만 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본방으로 보신 분까지 하면 500만 명이 이상이 시청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충격적인 국민들의 분노가 넘쳐나고 분노한 국민들의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일을 다뤄야 할 공정위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와 면담 한 번도 없었고 본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신고한 지 열흘 만에 가맹사업법 심사 불개시를 내렸었고 다시 재신고 후 추가 면담 요청도 했지만 거부당했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자료라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더 볼 것도 없다며 이마저도 거부당했었습니다. 공정위가 어떻게 이렇게 의뢰 피해에 무관심하고 일방적으로 가부 편을 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예. 이 아디다스 코리아는 이제 2개월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자신들 의도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저희는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고 이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모든 점주들이 세네 곳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만기가 내년부터 도래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저희들은 파산 및 폐업 및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라도 공정위가 본청에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본사의 갑질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제대로 해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